이것은 강의 동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너무 우울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수다를 떨어서 조금 기분을 풀어보려고 네, 찍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 이거 동영상을 찍을 때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저는 정말 기계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이제 찍게 되고 유튜브에 올리고 등등등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구독자 수가 1, 2, 3 이렇게 가다가 두 자리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해도 되게 놀랐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100명이 이제 넘어서고, 아마 그 시점에서는 저도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제 강의를 또 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강의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채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공유되고, 심지어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영상들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편집 기술 같은 것도 뛰어나고, 콘텐츠, 제일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콘텐츠인데, 훌륭한 콘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오로지 이 수업에 그냥 강의죠. 이거는 그냥 강의를 정말 기술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이런데, 그냥 강의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때로는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보니까 200명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또 제일 못하는 게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것도 접고 있다가 후배 나이에 가까운데 이제 실은 제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러시아 명작의 이해를 제가 2004년도 1학기에 처음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나이가 만으로는 2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수강했던 학생인 것 같은, 그때 수강했던 학생인데, 이제 그 수업은 창작 수업이 아니었지만 좌우지간 그냥 러시아 문학 수업이었지만, 이제 소설을 쓰고 싶어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소설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이제 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저는 대충 보고는 있었죠. 근데 그 친구 역시도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재밌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2020년에 내가 글 써갖고 얼마나 벌었나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제 그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완전히 전업 작가는 아니지만은 이른바 인쇄생활자다라고 이제 제가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겸사겸사 네, 소설책이 나온 김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감과 기쁨과 우울감이 이게 사실 같이 가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뒷부분은 또 이렇고, 추천사가 아주 좋습니다. 이장욱이라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평론도 하고 뭐 동국대 문창과 교수이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주 뭐 오빠 이렇게 부를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은 러시아 문학 쪽으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이제 그런 분이신데, 소설도 시도 되게 이제 지적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추천사를 써주셔서 책이 더 빛나고 무엇보다도 표지가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왔고 홍보할 겸. 근데 요것은 이제 그야말로 자전 소설이고 성장 소설이고, 제가 그것을 굳이 이제 감추지 않았단 말이죠. 과거는 우주보다 낯설고 멀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네, 제가 요거 공모전에 냈다가 떨어진 건데 2번 내서 2번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1번, 2번, 책까지 3번 다 제목을 갖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쓴 대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기록은 필연적으로 픽션이다. 기억이란 그토록 위태롭고 불안하며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 든다. 기교는 모든 픽션의 본질적인 요소인지도 모르겠다. 과거란 그것이 1분 전이든 10년 전이든 이미 살아버린 지난 시간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소설의 화법과 문체는 아무튼 시간 사용법에 따라 결정된다. 잃어버린, 그렇기에 낯선 시간을 찾아 헤매는 소설적 작업을 꼭 한 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여기 이제 제가 따옴표 쳤는데, 여기 기교 픽션에 이제 요건 보르헤스의 그 픽션 기교지요.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사용법, 요것도 그 미셸 빅토른가 하는 이제 그 프랑스 옛날에 누보로망 이제 이런 그런 작품이 있었던가 그렇고, 여기 잃어버린 시간, 낯선 시간 여러분 다 보이실 거예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이나 이인성 그 소설가 이인성의 이제 첫 소설집이었는데, 낯선 시간 속으로 그거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네, 저도 저대로 한번 써보자 이제 이런 거였고요. 이제 그냥 이름을 바꿨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어린 시절의 저의 얘기와 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 부모님, 뭐 여러 이제 친척들, 이제 패밀리 서사.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자면 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런 걸로 이제 풀어낼 깜냥은 안 되는 거고, 요즘 요구되는 그런 어떤 소설의 장르도 아닌 거고 해서, 원래 이거를 썼을 때는 이게 되게 두꺼웠는데 한 막 2, 3천 매 되는 거였는데 싹 다 버리고 갈아 엎어가지고 지금 한 800매 정도로, 그렇게 해도 내보니까 지금 307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께감이 요즘 기준으로 봐서 이게 절대 얇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좀 뒤에 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해서 이렇게 챕터를 좀 나눴는데 속지도 되게 예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번 소설은 조금 독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에 알라딘과 예스24 등 인터넷 서점에 떴으나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책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특히나 역서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른바 세일즈 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림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소설을 내는 틈에 요런 에세이집을 하나 냈는데, 요것만 해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 이름이 문지혁인데, 소설가 문지혁인데, 그 2020년에 내가 번 돈, 그거 이제 동영상 보고 생각했던 건데요. 작고 귀여운 인쇄가 들어왔다고. 예컨대 요거는 그래도 좀 되는 귀여운 인쇄가 들어왔고요. 이제 요런 거는 연구서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야말로 뭡니까, 작고 이제 귀여운 인쇄가 이제 들어오는 책이고, 그러면 크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쇄는 뭘까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크고 아주 사랑스러운 인쇄가 이제 뭉텅뭉텅 들어오는 이제 그런 거고, 되게 이제 고생했는데, 이거 번역은 고생해서 했는데, 이것도 기대할 만큼의 그런 이제 크고 귀여운 인쇄는, 웅장한 그런 인쇄는 아니고 좀 이제 그냥 체면치레하는 그런 인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다 보여드렸는데, 요거 이제 정통 연구서, 요거 이제 작년에 나왔었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독세 에세이인데, 그 재작년에 벌써 됐어요. 재작년에 됐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냥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역시나 소설을 쓰는 작업이어서 소설책을, 네. 자, 요거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벌써 3년 됐나요? 네, 요런 경장편을 제가 하나 냈는데, 요거를 저는 되게 이게 그래도 좀 팔릴 줄 알았는데, 이것 역시도 심지어 작고 귀여운 인쇄라고 할 만한 것도 이제 들어오지 않았고, 요것은 되게 얇아요. 얇고, 저는 장편이라기보다는 연작 소설로 생각을 했는데, 편집자가 이거를 이제 장편으로 읽고,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이것도 장편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냈고요. 이렇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이제 써달라고 제가 했었죠. 사실은 이 책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담배 연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혹은 꼬나 물고 있는 나이도 대략 한 30, 40대 여성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또 고양이를 이거는 넣어달라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요거 이제 2016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소설도 그래도 어쨌거나 2, 3년 이제 단위로 이렇게 쭉 내고 있는데, 소설은 작고 귀여운 인쇄마저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그 열심히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인쇄를 받은 다음에 또 열심히 맛있는 걸 먹고 에너지 충전을 하여 또 이제 좋은 소설을 써보자 하는 게 있고요. 그 조금이라도 좀 반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듯이 200명을 넘어섰으니까 그 중에 그래도 한 몇 명 정도는 아마 또 이 영상이 뜨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정확하게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영상이 이렇게 뜨고, 제가 자주 가는 또 사이트는 저는 구독 뭐 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지가 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자, 이 책을 지금 보시고, 자, 보시고, 여기 진짜로 되게 추천사가 이게 좋단 말이에요. 일본식 사소설 같지 않고 또 유럽풍의 오토픽션 같지 않고, 이렇게 제가 1975년생인데 이제 그렇게 그
저의 그냥 이 개인사를 통해서 어떤 의미로는 이제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의 나의 한국사처럼 그렇게 잘 쓴 책 그런 이제 책 그렇게 잘 쓴 책 그런 책은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소설적으로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건 아니고요. 감히 그럴 주제도 못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지난 세기에 그 선배 작가 스승 작가들이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제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최대한 목표치를 소박하게 잡아서 진솔하게 써 보았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